안녕하세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해 본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잉크를 이용해서 어떤 분필 사용해 가지고 잉크 성분 분리한 것들, 하나의 크로마토그래피의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게 정의를 합니다. 적절한 정지상과 이동상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그 혼합물의 각 성분들의 이동 속도를 달라지게 함으로써 물질의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지상과 이동상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정지상이라는 거는 용어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해서 어떤 종이나 관 속의 물질과 같이 이동하지 않고 딱 고정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동상이라는 거는 모빌 페이즈라고 해서 혼합물 분리를 위해 넣어주는 용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용어가 친숙하지 않겠지만 아래 그림을 좀 보고 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의 관이 있고요. 관 속에 흰색 고체를 채웠어요. 이거를 정지상이라고 할 수 있죠. 크로마토그래피를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지상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동하지도 않고요. 그 위에는요, 이동상을 부어주고 있어요. 용매를 이렇게 부어주면 용매가 정지상이랑 상호작용하지 않고 가장 먼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동상은 용매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동을 하는데 정지상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용어인데요.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용어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시료가 있어요. 이 시료에 대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해보니까 빨간색은 더 먼저 가고요. 파란색은 두 번째로 좀 느리게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빨간색은 정지상과는 약하게 상호작용하고요. 파란색은 정지상과 강하게 상호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좀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사용한 정지상이 극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지상이 극성일 때 여기 보면 빨간색 성분은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즉 정지상과는 약하게 상호작용한다고 하면 이 성분은 비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비극성인 성분은 정지상과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지상에 머무르는 시간도 어떻게 될까요?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더 빨리 내려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파란색 성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성분보다는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분은 정지상과 강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즉 강한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느리게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성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는 거, 빨간색도 분리되고 파란색 분리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용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는 이 시료와 정지상, 이동상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빨간색의 시료가 정지상과 상호작용하는 게 있고 이 빨간색의 시료가 이동상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빨간색이 정지상과 강하게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은 이동상과는 약하게 상호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성분이 정지상과 약하게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은 이동상과는 강하게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죠. 좀 복잡하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성분은 정지상과는 약하게 상호작용하고
이동상인 용매랑 강하게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는 건데, 여기 있는 파란색 성분은 정지상과는 강하게 상호작용하지만 이동상과는 약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느리게 내려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시료가 정지상과 이동상 사이의 인력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그 성분에 머무르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볼게요. 크로마토그래피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TLC라고 이야기합니다. TLC 실험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뒤에는 은색으로 된 시트가 있고요. 그 시트 위에 흰색 고체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작은 판을 우리는 TLC 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흰색 고체들이 뭐가 되냐면 산화 알루미늄이나 실리카겔 같은 정지상입니다. 그래서 얇은 알루미늄 시트에 이러한 성분들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상인 용매를 이렇게 담고 나서요. 그 다음에 TLC 판에다가 시료를 이렇게 찍습니다. 스파팅이라고 해요. 스파팅 한 다음에 용매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특정 성분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분이 올라가는 정도가 그 각 성분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에 어떤 시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이 TLC 크로마토그래피랑 거의 비슷한 게 바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TLC판이 아닌 종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원리는 똑같은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국내 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보다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컬럼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작은 관을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컬럼에 정지상으로 사용할 물질, 실리카겔이나 C18,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SiO4 성분이라서 굉장히 극성입니다. C18 같은 경우 탄소수가 18개인 탄화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성이겠죠. 실리카겔 또는 C18을 각각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채운 다음에 용매를 이렇게 딱 부어서 특정 성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는 특이하게 무엇이 가능하냐면 분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되게 생소한 말이죠. 프레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TLC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TLC는 혼합물을 이렇게 찍고 나면 특정 성분이 A, B가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성분들을 따로 이렇게 비커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성분 확인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분리한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프레파레이션 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혼합물에 활성 성분 A 그리고 활성 성분이 아닌 BC가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활성 성분만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성분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서 활성 성분만 이렇게 따로 모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항균 실험이나 다른 실험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즉 크로마토그래피를 정리를 해보면 형태에 따라 TLC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의할 수 있다. TLC는 보통 이렇게 얇은 막 금속판에 붙어 있는 정지상을 사용하는데 무엇에 적합하다?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성 분석에 적합하다. 광크로마토그래피는 둘 다 가능하다.
정성 분석, 내려가는 정도가 다른 정성 분석도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각각 비커에 모아 담을 수 있는 분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다른 하나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정상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어가 노멀 페이즈 크로마토그래피, 역상은 리버스 페이즈예요. 정상인지 역상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바로 정지상의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정지상이 극성인 경우 우리는 정상, 정지상이 비극성인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상이라고 합니다. 실리카겔, SiO4 성분, Al2O3, 그리고 셀룰로스에 수소결합할 수 있는 OH 같은 경우에 다 극성인 정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탄소가 8개짜리, 18개짜리 탄화수소를 사용했다고 하면 굉장히 비극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탄소수가 18개짜리인 탄화수소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말하는 C18 카트리지라는 작은 실험 키트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용매로 비극성이 굉장히 강한 용매를 사용한다고 하면 시료보다는 용매가 빨리 내려갈까요? 아니겠죠. 용매는 정지상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용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정지상이 비극성이기 때문에 이동상은 극성을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정지상이 극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매가 정지상 시료보다는 가장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용매를 탄소가 6개짜리 탄화수소인 헥세인, 에테르 등을 이용한 비극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두 크로마토그래피의 차이의 특징은 어떤 치료 성분이 극성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은 천천히 올라갔는데 역상은 반대로 시료가 비극성일수록 천천히 용리되고 반대로 극성일수록 빠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성분 확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리텐션 팩터라고 해서 이 전개율을 가지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리텐션 팩터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정지상에 스며 올라간 거리와 용매가 올라간 거리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TLC판에다가 제가 작은 원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아래쯤엔 용매가 채워져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용매가 올라오면서 이 여기 원점에 찍힌 물질을 같이 섞여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출발 원점에서부터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B, 시료가 이동한 거리가 A라고 한다고 하면 시료의 전개율은 용매가 이동한 거리 B분의 특정 성분 A가 이동한 A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물질을 확인하는 지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개율입니다. 각 물질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TLC나 이런 정성 분석을 할 때는 정지상, 용매의 종류 및 혼합비, 온도 등에 따라서 전개율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성분이 A, B, C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TLC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게 뭘까요? 정지상의 종류, 용매의 종류와 혼합비는 어떻게 됐는지 흔히 이러한 것들을 크로마토그래피 컨디션,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실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해가지고 식물에 포함된 색소 성분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용매가 이동한 거리가 여기 끝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인 카로틴이 이동한 게 이만큼, 크산톤필 이만큼, 클로로필 A, B 이렇게 각각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렇게 했을 때 특정한 여러분들이 카로틴이 0.95, 크산토필 0.71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똑같은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에서 어떤 샘플을 가지고 실험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시료가 전기율이 0.71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미지 성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아, 크산토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지사항, 용매의 종류 및 혼합비,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이 일정했을 때 특정 물질의 전기효율은 뭐라고 볼 수 있다? 그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성분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해당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워크시트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개념들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